어제 추천주 6개 상한가였고 오늘은 3개 상한가 나왔습니다. 카이노스 매드 상한가 마감이고, 하이드로리튬 장중 상한가, 컴퍼니 K 2연상으로 장중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카이노스 매드 22일에 윗꼬리 매물사로 보고 추천을 드렸고요.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항상 초록이 기본 흐름이죠. 노랑은 뭐다? 보너스다. 카이노는 보너스는 나오지 않고 기본 흐름으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손절가 이탈 없이, 마이너스 10% 이탈 없이 이렇게 올라왔고, 박스 돌파가 나오던 구간에 재추천을 또 드렸고요. 박스 돌파, 박돌은 박스 돌파, 회색 박스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구름 상단 121선 반년의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재추천을 드리고 직후에 바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박스 돌파 자리, 손절가 이탈 없이, 노란 색깔은 전부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입니다. 3060원이 최종 손절가였고요. 이탈 없이 무난하게 상승이 나왔다. 자, 추천하고 네오쌤처럼 노랑으로 바로 가는 종목도 있지만 항상 초록이 기본입니다. 초록까지 빠져도 뭐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네오쌤은 운 좋게 보너스 터져가지고 노랑으로 바로 6,000원 도달, 그리고 초과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이런 건 보너스예요. 이런 것만 보고 가입을 하시면 요런 흐름이 나왔을 때 신아야 니가 주니까 바로 갈 줄 알았는데 하락이 나오네? 안녕, 니랑은 못 놀겠다, 환불할게, 이렇게 떠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기본 흐름이라고요. 제발 좀 여기서 찡찡대지마. 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추천드리고 초록으로 수익이 나왔죠. 노랑은 뭐다? 보너스. 초록 화살표가 기본 흐름이다. 하락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손절가는 4,670원 드렸고 보라색깔 이탈 없이, 자,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 주황색깔 원에서 추매하셨으면 되는 거죠. 자, 내가 초록원에서 1차 돌파 매수를 했다. 그러면 내려갈 때 당황하지 말고 손절가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손절가 위에서 반등 나오면 추매 한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 나갔을 때 바로 매수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5% 10% 정도 기다려가지고 밑에서 이 손절가 위에서 뒤늦게 매수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눌림 매수 성향인 분들은 이때 매수 안 합니다. 기다렸다가 요 구간에서 주황색깔 원 구간에서 1차 매수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단기에 하루 이틀 만에 급등 수익이 나왔죠. 요 최대 24% 내에서 수익이 나와준 거고요. 요 수익 주고, 분홍색깔 수익 주고 뒤에 또 밀립니다. 근데 또 박스 이탈이 없죠. 이탈이 없기 때문에 박스 하단 양호하다, 계속 매수 영역이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 노랑이 다 뭐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재추천 드렸고, 또 직후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돌파 매수 기준으로 16%, 눌림 매수 기준으로 36%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추매를 했으면 요 36%의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공격적인 성향인 분들은 여기서 1차 매수 합니다. 1차 매수 하시고, 1차 매수, 그리고 기다려요. 하락하죠. 손절가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고요. 반등 나오면 추매합니다. 그리고 수익 나왔죠. 이제 눌림 매수 기준, 여기서 매수 안합니다. 매수 안하고요. 매수 안하고 여기서 매수합니다. 반등 확인하고, 첫 번째 양봉을 확인했든 아니면 역배열 돌파 초입을 확인했든 요 구간에서 밑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내에서 1차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빠르게 수익이 나왔죠. 뒤에도 빠지고 있지만 역시 똑같은 패턴입니다. 양봉이 또 하나 확인이 되면서 역배열 끊었죠. 여기서 이제 재매수가 또 가능했다. 당연히 이후에 여기를 이탈을 했다면 손절을 하는 거고, 지키면 홀딩하면서 수익을 냈으면 되는 거죠.
뒤에는 이렇게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마감이 된 상태고요. 역별 돌파 초입 무릎 자리에서 박스 추천드렸고, 초록색깔 기본 화살표 흐름으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항상 노랑 화살표는 보너스,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초록 화살표를 기본 대응으로 분할 매수 하시고요. 재료는 오레고브맙, 미국이어서 유럽까지 희귀의약품 지정, 몸값 폭등 기대감, 그리고 일정 쿼트2 중간 분석 결과 발표 기대감이 있었죠. 일정 볼게요. 일정이 이렇게 잡혀있고, 단기적인 일정, 그리고 1월에도 일정이 있고요. 지난 간담회에서 대표가 12월 초에 중간 결과 발표를 말했는데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늦어지는 발표 불안감 속에 주가는 18% 급등이 나왔고요. 뒤에는 하락하면서 보유선 수익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단기 4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밥동, 주가가 급등하면 이유 없이 하락하는 것도 당연하다. 밥동 하락이 나온 거고요. 공매도도 좀 증가하고 있는 거 체크하시고, 뒤에 일정 체크하시고, 그리고 얘는 좀 위험한 종목이에요. 왜냐면 적자 지속 종목이고 부채도 높고요. 회사 현금도 없습니다. 낮은 유보율, 유보율은 회사 현금, 그리고 잦은 공시 지연 번복. 자꾸 말을 바꿔. 뭔가 내놓고 연기되고 지연되고 자주 그럽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계열사의 오너 리스크도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엠 전 대표가 주가 조작으로 구속이 된 이력도 있었죠. 6월 20일에 에디슨 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 이렇게 추천주의 리스크는 제가 다 알려주지만,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많이 찾아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이유를 찾지 말고 위험 요소를 더 찾는데 주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주라도 늘 2차 분석 꼭 하시고 위험 요소는 늘 적극 제보 부탁드리고요. 아니 신하님,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은 종목을 왜 추천합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추천주는 다양하게 드립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나는 적자 지속 종목 절대 안해, 이런거 절대 안한다 이러면 패스하면 그만입니다. 이거 매수 안해도 다른 거 매수할 거 많이 있어요. 안정적인 일정주, 주도주, 재무 괜찮은 애들 고르면 되는 거고요. 다만 크게 지금 최대 40% 정도 수익이 나왔죠. 수익이 나올만 하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추천주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본인 기준에 안 맞으면 걸으면 됩니다. 본인이 정치 테마주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정치 테마주 추천했을 때 걸으면 돼요. 바이오 제약 걸으세요. 이렇게 걸러내고 내 기준에 맞는 것만 먹으면 돼. 뷔페에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뷔페에 가가지고 음식 많다고 불만 가지는 거랑 똑같죠. 불만을 왜 가져?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담아가지고 먹으면 되지. 다시 카이노스에 들어와서 차트는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에서 추천, 매물 소화, 손절가 이탈 없이 마이너스 10% 이탈 없이 무난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추천했던 재료 이유는 엑소점, 치매 치료제, 게임 체인저, 엑소점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승했던 이유는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에이즈 치료제로 올라갔고요. 중국 의료보험 등재 상한가. 자, 월봉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 작은 역배열 끄는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바닥권에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W 자리였죠. W 요렇게 쌍바닥 자리, 요 자리에서 추천이 저점에서 나갔고, 크게는 역배열 저항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주면 박스 상단이랑 겹치는 자리고, 여기까지 가주면 땡큐고, 못가고 도중에 밀리면 하락시 분할매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죠. 꺾이면 찹찹찹 분할매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올라가다가 꺾이면 분할매도 하시면 되는 거고,
늘상 말씀드리는 요 쌍바닥 자리, 요 자리에서 추천이 나간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상승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손절 잡고 들어갑니다. 이 검정 색깔 선이 손절이죠. 그러면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잡을 수 있는 손익비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항상 승부를 걸어보는 게 좋겠죠. 하락 시에는 손절이 엄청 짧고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봉은 최근에 1년선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뒤에는 반년선 저항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한번, 두 번 있었고, 요걸 다 제가 매물소화로 분석을 드렸습니다. 차익 실현이 아니라. 왜? 박스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는 자리인데 당연히 차익 실현보다는 매물소화에 무게를 두는 거죠. 고점에서 윗꼬리가 뜨면, 고점에서 장기 입현과 엄청 멀어진 요런 고점들, 요런 고점에서 윗꼬리가 뜨면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둡니다. 장기 입형이랑 많이 멀어져 있죠. 근데 지금은 장기 입형 밑에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소화로 분석을 하고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상한가 나왔으니까 또 월요일에 크게 반짝할 수 있겠죠. 항상 상한가 종목들은 다음날 반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날의 상한가 종목을 보면 베셀이 걸리락 강태로 점상이고, 컴퍼니 K 상한가 다음날 또 상한가, 추천주가 상한가가 3개였네요 컴퍼니 K까지. 그리고 오킨스 전자, 원익큐브 얘도 반짝이고, 대상우도 반짝, 스톤도 반짝, 이렇게 크게 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크게 튀지 못했고, 이렇게 상한가가 많아. 아이진도 반짝, 국동 조금 올라갔고, 동일철강 역시 반짝. 유일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한 게 남선 알미우네요. 대부분 다 크게 반짝반짝을 해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카이노스 매도도 월요일에 크게 반짝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반짝하다가 튀는 제자리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분할 매도하면서 챙겨주시고, 반면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면 남아있는 물량 계속 홀딩 하면서 아까 월봉상 요 박스 상단 큰 역배열 저항까지 홀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얘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적자 지속인 종목이고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 무리하게 월요일에 추격하는 건 자제를 하시고요. 제가 드렸던 요 바닥권 타점 추천한 자리,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무릎 자리, 정배열 초입 자리, 요런 자리들 복습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공략하는 거를 집중을 해야 되지, 자꾸 요런 이미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무리한 추격 권장하지 않습니다. 초보는 무조건 허리, 무릎 여기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타점이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자리이기도 합니다. 머리와 어깨 자리는 고수들의 영역이고 초보자분들은 괜히 여기 위에서 매수했다가 크게 또 밑으로 끌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가급적 발 확인하고 이 탄탄한 지지대를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비싼 자리, 추세 전환 초입 자리, 가속이 붙는 무릎 허리에서 공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발이었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깨머리 올라가고 있죠. 에코프로모티 12월 10일 영상 캡처.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 요 지지들을 지키면 홀딩하면 된다. 조심해야 되지만 유지가 되고 있다. 요 지지 4개 드린 거 하나도 이탈 없이 다 올라갔습니다. 박스 하단 이탈은 커녕 제가 드린 첫 번째 지지조차도 이탈이 없이 바로 쭉 올라가졌어요. 5일선을 회복하고 계속 5일선 지키면서 올라가졌고, 오전에 시가 이탈하던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이내 회복을 하고 분봉상 전고돌파, 분봉상 전고돌파 하면서
점심때부터 쭉 추세를 타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5일선 회복하고 5일선 이탈 없이 쭉쭉 전고돌파 하면서 올라가줬고요. 기존의 박스가 이렇게 있었죠. 이 박스 하단 12만원 정도 이탈하면 대응을 했어야 되는 구간인데, 왜? 이렇게 쌍봉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여기 이탈하면 정리인데 분할 매도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탈이 없이 올라가주면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신규 매수는 여기 밑꼬리 달리고 올라올 때, 5일선 회복할 때, 그리고 또 여기 전고돌파 나와줄 때 했으면 되는 거겠죠. 분봉상으로는 자, 여기 시가 이탈하던 구간이 있었지만 회복하고 또 여기 분봉상에 전고돌파 해주면서 쭉 추세 나와줬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면서 한 번 더 역배열 돌파 초입, 여기서 돌파 한번, 또 여기서 한 번 더 돌파 한번 해주면서 흔들다가 마감이 되었네요. 큰 추세는 이렇게. 이제 보유자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세 타면 계속 홀딩 하시고 하락하면 분할 매도하는 거고, 자, 평단이 높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지지 이탈해도 뭐 신경 쓸 필요 없겠죠. 하지만 평단이 조금 높은 편이라면 제가 지금 그어준 4개의 지지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줄 필요성은 있고요. 여기 밑꼬리 기준, 그리고 그 전에 박스 하단 기준, 그리고 돌파가 나왔던 가격 15만원, 다음 여기는 시가입니다. 지금이 여기랑 유사한 구간이에요. 여기도 박스 돌파하고 장대 양봉 터졌죠. 지금도 여기 박스 돌파하고 장대 양봉 터졌습니다. 딱 5일째 급등, 여기도 5일째 급등이 나왔고, 자, 올라가주면 또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는 거고, 동일하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좀 경계를 하시고요.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 이때랑 똑같이 대응하면 되는 구간이다. 지키면 홀딩, 조금 꺾이는 흐름 나오면 분할 매도 생각하시고. 다음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랑 유사한 흐름으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5일선 회복하는 자리에서 처음 추천드렸고, 이때는 단 한 번도 추천 안했죠. 첫 추천 드리고 뒤에 계속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5일선 이탈, 추세 이탈 나오던 자리에서 이제 요 자리 분할 매도를 한번 하는 거죠. 전량 매도가 아니라. 왜? 우리는 추세를 타면 찹찹찹 하니까 이렇게 찹찹찹 하기 때문에 여기가 찹 한 번 나온 정도죠. 뒤에 여기 15일선 이탈할 때 찹찹, 이렇게 21선 이탈할 때 이런 식으로 뒤에 또 매도가 되는 건데, 도중에 지키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평단에 따라 대응이 달라요. 여기 있는 평단이 3만원대에 있는 분들은 5일선 이탈했을 때도 매도 안하고 기다려 볼 수가 있었겠죠. 워낙 수익권이 크니까 널널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요정도 잡아가지고 있는 분들은 1차 매도 생각을 했어야 되겠고요. 평단에 따라 대응은 다르다. 현재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박스 하단이랑 8만원 21선이랑 일치하는 자리죠. 여기도 주요하게 기준 잡으시고, 박스 중앙이랑 또 11선 15일선이랑 가격이 겹칩니다. 금요일에 시가와도 근사치고요. 그러면 크게는 이렇게 11선 21선 1차 2차 대응하시고,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분할 매도든 전량 매도든 본인의 평단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고려자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돌파 매수 들어갔을 경우에 11선까지 마이너스 10% 정도 하죠. 그럼 딱
1차 스윙 손절 적정 가격이니까 여기 이탈할 때 절반 매도하고 21선 이탈할 때 나머지 절반도 전량 매도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박스 하단에서 짧게 손절 잡고 눌림 매수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박스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탈이 없다면 하단에서 매수해 가지고 다시 상단에 노려보면 되는 거니까, 현 자리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라고 치고 다음 눌림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손절은 당연히 잡고 합니다. 여기 8만원 정도 손절 잡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볼 거면 12월 6일에 저가 76,900원 요 밑꼬리 가격까지 3차 지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대응하면 되는 구간이다. 다만 손절을 잘 못하는 초보자분들은 이 단기 고점에서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손절을 해야 함에도 안 했다가 빠르게 크게 끌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본인이 손절을 좀 잘 못하는 편이다 그러면 요 고점 자리에서는 패스 하시고요. 지금 머리 자리니까, 하늘까지 올라간 자리니까 무릎 자리를 노려보세요. 제가 처음 추천드렸던 요 자리, 요런 무릎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초보는 안정적으로 머리 피하시고 어깨도 피하시고 허리 무릎 노립니다. 다음 LS 머티리얼즈, 추천주는 아니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석해 드릴게요. 14일에 시가 이탈하고 전날에 종가까지 개파락 한번 나왔고요. 이렇게 싱크홀이 하나 있었는데 이탈을 했죠. 그리고 다음 싱크홀 여기 이탈하면 24,000원까지 1차로 빠집니다. 이탈 하나 싶더니 올라오면서 마감해줬고요. 시간으로도 3% 상승이 나와줬네요. 일단 싱크홀 살짝 빠지다가 올라왔지만 이게 반등좀 주다가 결국 28,400원 이탈하면 24,000원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새로운 지지가 잡혔죠. 금요일에 시가 27,750원, 여기를 새로운 지지로 보시고요. 여기 싱크홀 조심하도록 합니다. 24,000원 이탈하면 신저가인 19,900원까지 또 빠르게 빠질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에코아이 여기 싱크홀 있었죠. 노랑 시가 이탈하니까 전날에 종가까지 빠르게 빠집니다. 조항까지. 도중에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반등 나오다가 결국은 이탈하니까 시가까지 빠지죠. 그리고 현재는 더 깊이 신저가로 계속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에코아이 이탈하니까 여기까지 싱크홀 걸려가지고 훅 빠졌고, 그 다음에 시가까지 쭉 빠집니다. 시가 이탈하고 신저가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신규 상장주는 항상 이런 흐름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온 종목은 항상 갭 하락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KNS 얘도 같은 흐름으로 노랑 이탈하니까 중앙까지 빠져버렸죠. 현재도 신저가 밑꼬리 가격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싱크홀 빠졌고, 자 종가부터 시가까지 또 빠르게 빠집니다. 그 다음 또 신저가 밑꼬리까지 빠르게 빠지려고 하는 중이고, 이 패턴을 항상 주의하도록 합시다. LS 머티리얼주도 살짝 반등 나와주다가 혹여나 금요일에 시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1차로 24,000원까지 빠지는 거 조심한다. 24,000원까지가 싱크홀, 여기 싱크홀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금요일에 시가 지키면 상관이 없죠. 이탈하면 조심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신화콘텍, 제 추천 4일 만에 24% 수익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스 하단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 추천이었고요. 일정주였습니다. 24년 봄에 애플, 맥류 액세서리 USB-C 전환, 요 C타입 이슈로
두 번이나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던 종목이죠. 또 세 번째 급등을 노려본 거고요. 이번 상승 이유는 C타입이 아니라 CXL 엮이면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요거 얻어 걸리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보다 더 빠른 급등이 나와준 거죠. 보너스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월봉은 박스 하단 4,600원 정도의 추천 드렸고요. 이렇게 뿅 박스 상단까지 도달을 해줬습니다. 목표가인 5,000원 중후반까지 도달을 해줬고요. 고가 5,500원. 일봉 요때 9월 일정으로 추천드리고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박스 상단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요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 크게는 요렇게 W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였고요. 첫 번째 추천에는 최대 45% 수익 뒤에 지켜보다가 또 새로운 일정이 잡혀가지고 추천드리고 4일 만에 최대 24% 수익이 나왔습니다. 박스 하단 추천 역배열 돌파 추천이었다는 거 복습하시고요. 추천하고 급등 후에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또 추천하고 급등 후에 윗골이 달리고 시간으로도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또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지지는 하나, 둘. 다음 오킨스 전자 3일 만에 80% 상승이 나와줬고요. 낙폭과대 61선 첫 번째 회복자리 CXL 추천주. 이 섹터는 2, 3일 정도 연속 강세 예상을 줬습니다. 얘만 3일 강세 나왔고요. 나머지는 전부 2일 강세가 나왔네요. 현재 단기에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밥동 급등에 따른 당연한 급락 조정을 개파락을 좀 주의는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싱크홀 개파락 주의하셔야 되고요. 시가 이탈하니까 전날에 종가까지 빠졌죠. 또 전날에 시가 이탈하면 또 전날에 종가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오셈 추천하고 하루만에 상한가 2일 만에 2연상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개파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싱크홀 조심하셔야 되고요. 코리아 서키트도 유사한 흐름으로 마찬가지죠. 코리아 서키트는 어제 아기장수님 1690만원 수익 인증도 있었고요. 축하드립니다. 호킨스 전자 여기 시가 이탈하고 1차 개파락 나왔고요. 다음 2차 개파락 주의 구간 앞에 그려준 대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파락 차트 이런거 너무 흔해 빠졌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TY홀딩스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선주입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졌고요. 대상홀딩스 우도 개파락 중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신라젠도 이전에 3번 연속 상승 나왔다가 쪼로록 빠졌죠. 거래 재개 직후의 흐름 개파락이 나왔던 구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위니아 얘도 4번 급등 나왔다가 개파락 차례로 빠졌습니다. 단기에 크게 급등이 나오면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거 비어있는 공간 조심하시고, 다음 네오셈 요날 종가 베팅 추천드리고 2연상. 자, 여기서 고점 윗골이 뜨고 시가 이탈, 전날에 종가 이탈하고 거의 제자리까지 크게 빠지죠. 여기도 고점 윗골이 떴고 시가 이탈, 전날에 종가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지금 싱크홀이 이렇게 있는 거고 거의 끝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요때랑 유사하게 장대항봉이 종가 13일에 종가 6,100원 정도 이탈하면 크게 밀리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여기를 지켜줘야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탈하면 본격적으로 하락시 분할 매도 혹은 전량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단기에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건 당연하다. 이때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5% 나왔네요. 지금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빠진 자리고요. 이전처럼 45% 정도 빠진다고 보면은 급등하기 전인 여기까지 4,000원 초반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최악의 흐름을 말하는 거지 무조건 이전처럼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6,100원 기준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월봉상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는 5,6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기존의 박스로 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렇게 꼬리 달고 추세 하단까지 재수 없으면 크게 밀릴 수가 있다. 다음 코리아 서키트. 역시 네오셈이랑 유사한 흐름, 7월에 유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때도 장대 양봉이 종가를 이탈하니까 크게 빠져버렸죠. 지금도 해도 장대 양봉이 종가 19,600원 정도를 종가상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꼬리 달고 일단 좀 올라와 줬는데 금요일에 꼬리 19,190원 이것도 기준이 되고요. 네오셈이랑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하니까 밀렸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자. 다음 컴퍼니 K 업스테이지 투자 기업 2일 만에 최대 50% 수익 나왔고요.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100억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스톤 브릿지가 300억 넘게 투자해서 이등주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컴퍼니 K가 먼저 상한가 갔고 스톤 브릿지도 컴퍼니보다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20% 이상 충분히 간다. 후발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컴퍼니 K 6월에도 추천드렸고요. 이때는 파도 상장 기대감으로 컴퍼니 K가 파도에 투자를 했고 파도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쭉 크게 선반영 상승이 나왔다가 빠른 재료 소멸이 나왔습니다. 파도 상장일은 이때고요. 파도 상장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랬으면은 수익 반납, 손실 전환까지도 당할 수가 있었죠. 항상 재료 소멸은 선반영 상승이 컸다면 빠르게 미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꺾이면 어떻게 한다? 찹찹찹 분할 매도해서 보유선 수익 마감 해준다. 절대 일정까지 가만히 들고 가면 안됩니다. 항상 일정이 멀 때 선침해 하시고 선반영 수익이 나오면 챙겨줘요. 일정까지 가만히 들고 가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 또 업스테이트 요 이슈로 장중에 추천드렸고 윗골이 달리더라도 얘는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상한가 박혔고요. 2일 만에 50%.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시초에 상한가 찍었다가 2연상 만들고 밀립니다. 네오셈이랑 똑같은 흐름으로 반짝이 나왔고 역시 대응조차 똑같습니다. 시가 이탈하면 전날에 종가까지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는 여기 싱크홀 자리고요. 오늘의 저가 6870도 기준이 되죠. 지지를 두 개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월봉 요때 파도 상장 기대감으로 작은 역배열 끊을 때 추천이 들어갔던 거고 수익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작은 역배열 끊는 구간 추천을 드렸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큰 역배열 기준으로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요 구간 저항 맞은 상태고요. 그리고 월봉상 전고점이 8,200원 정도 합니다. 8,200원 요 구간 저항 맞고 떨어진 상태고 종가상 8,2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요때는 영화 기생충에 투자해가지고 급등이 나왔고 요때는 리디에 투자해가지고 급등이 나왔고요. 요 구간에서도 추천 드렸었고 투자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다음 스톤 브릿지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가속이 붙었고요. 여기 전고점 6,000원 정도 맞고 떨어졌네요. 종가상으로는 여기를 안착해주는 게 1차로 중요하고요.
5,300원 정도, 딱 6,000원 맞고 떨어졌고, 얘도 시가 이탈하고 전날에 종가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밀렸다가 종가는 여기 마감. 금요일에 저가 지지 1차, 그 다음에 상한가 종가 중간값으로 4,250원,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분봉이 정직한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추천은 이렇게 2일 만에 최대 40% 수익 나왔고요. 금요일에 분봉 시가 이탈했다가 회복하고 6,000원 때려줬고, 뒤에 또 밀리다가 분봉 저가 이탈하고 다시 또 올라오나 싶더니 시가에 그대로 저항받고 밀렸습니다. 얘는 좀 시초에 빠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튀었다가 순식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보유선 대응 잘 못했으면 수익 반납이 조금 컸을 흐름이긴 하네요. 어쨌든 20% 이상 급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어제 정진님 3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하이드로 리튬 6일 만에 30% 급등 나왔고요. 차트는 낙폭과대 역별 돌파 초입자리였습니다. 14일에 K 리튬 호재가 있었고요. 친환경 국산 수산화 리튬 날개 달았다. 그리고 중국 선물거래에서 리튬 가격이 급등, 리튬 공급망 안전 품목으로 선정이 되었다. 자, 최근 2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30% 정도 올라갔고 장대 양봉 20% 이상 나와줬습니다. 단 제가 추천할 때부터 가짜 반등을 좀 주의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시간으로 3% 상승 나왔죠. 조금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툴젠처럼 가짜 반등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툴젠도 제가 58,000원에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큰 반등이 나왔을 때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자 라고 했고, 요 역배열 저항대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형식으로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밀리고 있죠. 이렇게 크게 올랐던 애들은 크게 빠지고 반등이 나올 때도 시원하게 나와주거든요. 하지만 가짜 반등이 조금 무게를 두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이드로 리튬 월봉이고요. 크게 추세 타고 올라갔다가 역배열로 쭉쭉쭉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죠. 월봉상으로는 양봉이 하나도 없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가짜 반등을 주면서 빠지고 있는 거고요. 아직 크게는 역배열에 갇혀있기 때문에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라고 한 겁니다. 이 패턴을 염두에 두고 가짜 반등 조심하라고 한 거죠. 자, 크게 올랐던 애들은 크게 빠지고 크게 가짜 반등이 나와요. 노랑에서 충분히 큰 수익권을 줍니다. 하지만 다시 또 저점을 이탈해버려요. 이런 흐름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일봉, 월봉에서는 안 보였지만 이렇게 가짜 반등을 주면서 빠지는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이번엔 조금 다른 게 그래도 요 역배열을 끊고 올라와 줬습니다. 제가 추천을 요때 역배열 끊기 직전에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전처럼 요때처럼 20% 이상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했고, 빠르게 가면 요날 바로 이렇게 딱 20% 이상 나와주는 거였죠. 하지만 조금 쉬다가 뒤늦게 5일차에 급등이 나와줬네요. 얘도 장중 상한가 찍었고요. 시간으로는 3% 상승. 이전에는 이렇게 좀 높게 윗꼬리 없이 형성이 되면서 직후에 또 제자리까지 빠르게 밀렸고요. 지금 윗꼬리가 달렸지만 이전보다 좀 더 힘이 붙는 자리입니다. 왜? 요 역배열 끊었죠. 역배열 끊었고 단기 이평을 보시면 61선을 회복한 자리입니다. 61선 안착을 오늘 처음 해줬기 때문에 추세를 좀 돌릴 수가 있는, 오히려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요때보다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또 밀리는 흐름을 조심은 하시고요. 한 번에 V자 반등으로 우다다다 올라갈 거란 기대치 낮추시고요. 아마 좀 올라오다가 또 요 구간 저항대 맞고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에 빠르게
뚫는 것보다는 여러 번 저항 걸리고 매물 소화를 조금 더 해준 다음에 시간이 걸려서 추세를 돌리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빠르게 가줄 수도 있지만 확률을 조금 낮추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고점은 이렇게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요. 두 번째 전고랑 481선 2년선 저항대랑 일치합니다. 16,000원 정도. 일단 요 두 개 강력한 저항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지지는 1차로 12,000원, 그리고 2차 11,000원, 장대 양봉의 시가 11,000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요렇게 3개 4개. 다음 리튬 포어스, 하이디로 리튬이랑 똑같고요. 얘도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에서 이때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했고, 얘는 이탈이 나온 다음에 회복이 나왔습니다. 저가를 이탈한 다음에 올라갔죠. 하이드로 리튬은 이탈이 없이 올라갔고, 리튬은 이탈한 다음에 올라갔다. 요 차이점이 있고요. 금요일에 고가 27%. 얘도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 8,000원. 그 다음 전고점 만원. 이렇게 두 개. 중간값으로 9,000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윗꼬리가 11,000원 살짝 밑에 1,900원 정도. 일단 이렇게 4개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장기 2평 보시고요. 지지는 7,000원. 그리고 장대 양봉 시가인 6,450원. 그리고 밑에 기존 지지 2개 꺼놓은 거 보시면 됩니다. 4개. 다음 스맥, 로봇 관련주인데 폐배터리 쪽으로 이슈 붙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W 큰 회색 박스 하단 자리였고요. 딱 요 자리였죠. 검정 색깔 원자리였고요. 이때 추천드리고 뿅 이렇게 박스 상단 근접하게 올라가면서 박스 매매 수익을 줬습니다. 역배열 끊는 자리, 역배열 끊는 자리, 요 두 개가 같은 타점,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고요. 내용은 폐배터리 해체분해 장비 공급사로 최초 선정, 20조 규모의 폐배터리 시장 공략. 월봉은 여기 박스 돌파하고, 월봉도 최근에 여기 역배열 끊는 자리가 있었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 형태로 올라갔던 자리가 있고요. 여기도 타점이 됩니다. 아까 봤던 요 짝꿍디 쌍바닥, 저점을 높이면서 타점을 주는 두 번째 자리. 일봉상으로는 여기 나왔고, 월봉상으로는 밑에 여기 나왔던 타점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쌍바닥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아니라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손절을 잡고 하셔야 돼요. 여기가 1층이고 1층 박스고 이제 2층 박스에서 놀고 있네요. 2층 박스. 3층까지 한번 갔다가 2층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3,500원과 5,000원 정도의 큰 박스.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박스였고요. 하단에 추천드렸고 상단 근접. 자,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온 타점들 항상 잘 숙지하시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최악으로는 또 박스가 반복이 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요 구간이 오면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3,500원 정도 손절 잡고 여기서 매수해 보셔도 됩니다. 계속 박스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박스 매매하면 되는 거죠. 쉽습니다. 종가 상황 박스 상단 4,700원 정도 안착을 해줘야 힘이 붙어 가지고 전고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전에 여기 추세 이탈하고 죽었던 자리도 복습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항상 찹찹찹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SK하이닉스 21년도에 차트상 최저점 가격이 여기 노란 색깔 8.5, 9.5
라고 했고 9만원쯤에서 반등이 쭉 나와주면서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구간이 여기고요. 이렇게 단기 고점 찍었다가 전고점까지는 가지 못하고 뒤에 무너졌고요. 다시 또 해당 가격에서 조금 밀렸다가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 형성하고 뒤에 또 가속이 붙어서 쭉 65% 정도 올라왔네요. 일봉은 여기 1년선 저항 받다가 돌파하고 가속 붙고 뒤에는 추세 박스 형태로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나왔고요. 15만원 이후가 역대 신고가죠. 이번에 여기를 또 돌파하고 새로운 강세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 맞고 떨어지면서 또 조정이 나올 것인지 변곡점 자리입니다. 이전으로 치면 현재 이런 전고 돌파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를 확실하게 안착을 하면 가속이 한 번 더 붙는 거고요. 여기를 15만원을 확실하게 안착하면 가속이 한 번 더 붙는 거고 실패하면 또 큰 조정을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런 역배열 돌파 자리들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자리들 제가 최저점으로 드렸던 가격은 이 구간들 다음 12월 15일 장중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제약의료기기, 초전도체, 한동훈 원희룡, 신재생에너지, 업스테이지, STO 리비안, 리튬 2차전지, 카이노스메드 추천주였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엑소점으로 치매 치료제 게임체인저로 추천드렸는데 치매가 아니라 에이즈 치료제로 상한가가 나왔고요. 에이즈 치료제 중국 의료보험 등재 소식, 그리고 큐리언트가 13일부터 계속 같은 이유로 파이프라인 확장 기대감 속에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이진 최대 주주 변경 150억 유상증자 결정, 신신제약 치매 이슈, 노을 온디바이스 AI 파트너 엔비디아와 의료 AI 플랫폼 방향을 논한다.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 다음주 출범할 듯. 한동훈 관련주인 UID 대상우 덕양산업 엑스페릭스 노을. 덕양산업은 한동훈 쪽이라기보다는 그 음주운전 의무화 그것 때문에 갔죠.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모든 신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 의무화 추진한다. 음주운전 이슈로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고요. 원희룡 관련주 SAT, 해인, 신원종합개발, 파인디지털, 누리플랜. 다음 초전도체 관련주 계속 말이 바뀌면서 왔다갔다 크게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건들지 않는 게 좋겠고요. CCS 신성델타테크 기존의 대장은 신성이었는데 어느새 CCS로 대장이 바뀌어가지고 흐름이 나오고 있죠. 서남해인 파워로직스까지. 해인은 원희룡 쪽으로 더 반응이 나왔던 것 같고요. 다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하나솔루션, SDN, S에너지, SD, 현대에너지솔루션. 풍력 관련주로는 태웅, CS 베어링. 다음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 리튬 2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장중 상한가 찍었습니다. K배터리엔 K리튬, 그리고 중국 선물 거래에서 리튬 가격 급등. 다음 2차전지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랠리 영향 코이즈, 대부 마그네틱, 미래나노텍,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는 편입일에 투경이 해제되면서 투자경고 해제가 되면서 연기금이 870억을 때려박았죠. 다음 업스테이지 컴퍼니 K
추천드리고 2연상 나왔습니다. 장중상한가. 스톤브릿지 벤처스도 20%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했고 상한가 다음날 반짝 나와줬고요. 한국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가 에이솔라 성능평가 세계 1위, 이에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한 종목들이 반응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음 STO, IT센,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운영을 맡는다. 이걸로 재료 소멸 나오지 않고 시초에 좀 밀리는가 싶더니 결국 상한가 마감이 되었고요.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에서 가속 붙어가지고 쭉 올라가지고 있고, 분봉은 이렇게 갭 상승으로 반짝하고 무너지더니 결국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가 회복으로 강세가 나왔던 거 복습하시고요. 다음 리비안, 미국 전기자동차 랠리, 테슬라 5%, 리비안 14% 폭등. 이에 리비안 관련주인 대원화성, 에코캡, 우신시스템. 기존 대장주는 에코캡인데 이번에는 대원화성이 더 크게 반응이 나와줬네요. 다음 반도체, CXL, 호킨스전자 3번 연속 급등 나왔고요. 2연상 이후에 한 번 더 급등 반짝. 이제 개파락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워낙 가파르게 3일 연속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유는 또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CXL 조정 후에는 더 갈 수 있겠지만 당장은 큰 조정을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화콘택도 후발주로 CXL로 엮여가지고 반응이 나와줬고요. 얘도 추천주였고 올라가줬습니다. AP 시스템, 중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진다. 다음 XR 관련주, 버넥트, 라운텍, 선익시스템. 삼성이 미국 특허청에 확장 현실 XR 헤드셋 출시를 위해서 상표권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바닥에서 버넥트가 반응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박스 유지해주고 있고요. 다음 저출산 관련주,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더니 다시 한 번 더 살짝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 삼지엔터, 메디앙스, 손오공꾼비. 다음 개별 테마, 베셀, 걸리락 연속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와이더 플래닛, 이정재 테마 계속 점상 풀리기 전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2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금요일에 반짝 정석으로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강스템 바이오텍 시간에 8%였고 아토피와 골관절염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순항 중이다.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자, 1년선 안착하면 다음 여기 갭 메우기 구간 있습니다. 여기랑 2년선이랑 겹치는 구간이죠. 여기 갭이 있고 이렇게 현재 안착한 구간, 자, 1년선 걸렸고 올라가주면 2년선까지 가줄 수 있습니다. 지지는 금요일에 저가, 그리고 121선 장대양봉이 종가, 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엑스페릭스 시간에 6%였고 한동훈 관련주, 이민정책 대장주, 고가 20%, 종가 12%,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현재는 2년선과 반년선 사이에서, 장기 입형 사이에서 박스가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 최근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추세가 깨졌죠. 단기 추세도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큰 조정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14일에 저가 5590 이탈하면 큰 조정을 경계를 하자. 일단 그래도 21선은 지켜주고 있고요. 21선이 5,500원 정도 합니다. 다음 YIK 시간에 5.8%였고 고가
10%, 종가 마이너스 4%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그래도 2년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긴 했고요. 다음 UID 시간에 4.9% 한동훈 관련주고요. 얘는 낮은 확률로 상한가가 나와줬네요. 다음 HP, SP 시간에 4.8%였고 역대 신고가 5.6% 고가, 종가는 마이너스 5%. 신고가 찍어준 다음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때 박스 돌파하고 박스 돌파해주면서 추세가 붙었고요. 현재는 고점에서 또 박스 한번 보여주다가 뚫고 다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작은 박스 하단 43,500원 정도 시켜주는 게 1차로 중요하고요. 여기 이탈하면 다음 요런 식으로 또 순차적으로 박스로 내려오는 거 조심은 해야 되는 자리. 단기 추세는 요래 잡히고 있고요. 다음 TNR 바이오팩 3자 배정 유상증자 20억,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고 고가 5%, 종가 마이너스 1%. SFA 반도체 시간에 3%, 고가 8%, 종가 마이너스 7%. 얘를 시초에 추격했다가 물렸으면 마이너스 15% 바로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 시초에 따라 붙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지는 이렇게 중간값으로 하나. 다음 바이옵트로 반짝, 얘도 반도체. 엑시콘 반도체 관련주, 얘도 CXL이고요. 종가상으로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밀리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미투온, 케어랩스, 아미코젠, 헬릭스미스, TK케미칼, 오픈놀, KTCS, 크라우드웍스 다 찔끔찔끔 큰 반응은 없었고, 금요일에는 낮은 확률로 UID가 상한가 마감, 나머지는 모두 다 반짝했습니다. 이렇게 반짝하는 흐름 항상 조심하도록 합니다. 다음 12월 15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앤컴퍼니 상한가. 지분관계에 있는 종목 2개고요. 경영권 분쟁으로 최근 상한가 나왔었죠.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단가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2만원에서 24,000원으로 높인다고 공시가 나왔고, 보통 공개매수가 가격까지 항상 가주죠. 24,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다들 기대를 많이 하는 공시가 떴고, 다만 공개매수 성공 확률은 낮다고 하네요. 공개매수 신청 결과는 금요일에 발표하니까 그래도 금요일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광기로 24,000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MBK가 24,000원에 무조건 사줄까? 무조건 사주는 건 아니고 조건부라고 합니다. 공개매수 응모 수량이 20% 미달하면 한 주도 매수하지 않는다. 무산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한 주도 사주지 않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스토리를 보면 5일에 공개매수 2만원 선언에 상한가가 나왔고요. 경영권 분쟁, 조고문과 조 회장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으로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15일에 또 한번 급락이 나왔죠. 15일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 분쟁의 승세가 조현범 현 회장 측으로 기울었다는 관측.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는 평가에 개파락이 나왔고요. 근데 또 시외로 공개 매수가 2.4로 올리면서 상황이 반전되며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월봉은 크게 W, 그때 코로나 때 밀렸다가 올리고 다시 빠지고 W 형태로 올라왔죠. 이번에 공개 매수가 가격인 2만원이 전고점 자리였고요. 24,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지금 공개 매수가가 또 24,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확률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전고점 저항대는 2만원 중반, 25,000원, 26,000원 정도 하는 전고점 저항대, 여기를 딱 안착을 해야 힘이 붙어서 더 가는 거고, 어쨌든 공개 매수 가격인 24,000원까지는 보시면 되겠고,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갔던 타점 무릎자리 복습하시고요. 여기서부터 가속이 많이 붙는다고 했죠. 발, 무릎, 어깨머리 올라가는 역배열 돌파 초입, 늘상 제가 추천드리는 타점입니다. 일봉 2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2년선 돌파, 이 구간에서 흔들다가 전고 돌파하고 공개 매수 2만원으로 상한가 나왔고요. 갭 상한가. 그리고 위에서 이제 요 시가 지켜주면 계속 위에서 놀아주는 건데, 조양래 회장이 지분을 매입하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공개 매수 24,000원 공시 뜨고 시간의 상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파락했던 구간도 체크하시고요. 싱크홀, 싱크홀로 쿡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17,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내일 만약에 점상이 나온다면 26,000원 정도, 요정도 30% 정도 올라오는 가격이 되네요. 그리고 24,000원까지 또 15%, 16% 정도 올라가면 도달하는 가격이고요. 일단 지금은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마 점상으로 갈 확률이 좀 커 보이고, 24,000원까지 기대감이 열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렇게 또 어떤 이유로든 한 번 더 이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갭하락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갭 상승도 나오는 구간이고 갭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변동이 좀 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는 좀 관심을 끄는 게 좋겠고, 일단 갭 메우기 구간 볼게요. 여기 훅 빠졌기 때문에 18,000원부터 21,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가는 자리죠. 여기 텅텅 비어있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 줍니다.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점상 실패했을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쉽게 간다 생각하고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갭 메우기로 추천드렸던 종목 STX, 노랑 한착하면 주황까지 쉽게 간다, 20% 도달하고 뒤에 또 다음 목표가까지 추세가 나왔고요. 지금 좀 밀리고 있지만 당연히 90% 올랐으니까 뒤에는 조정이 나오는 거죠. 다음 지어소프트, 얘도 오아시스 상장 기대감으로 재추천 드렸고, 노랑 한착하면 주황까지 쉽게 가는 자리, 결국 이렇게 단기에 도달을 했죠. 한국인 컴퍼니도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점상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만약에 점상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매수 매도세가 없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승이 열리는 자리가 있다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랑 반대의 개념이죠. 싱크홀. 다음 한국타이어 어쩌고, 이름이 기네요. 월봉 역배열 이렇게 몸통이랑 꼬리 기준으로, 일단 몸통 기준으로는 여기 기준으로 살짝 돌파했다가 밀리고 있고요.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5만원 보시면 됩니다. 얘도 커플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겠지만 대형주다 보니까 움직임이 그렇게 막 크진 않죠. 장대 양봉이 나와봤자 제일 최근에 컸던 게 9%, 7%짜리고요. 이것도 6%짜리 무거우니까 대형주라서 무겁다. 지금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꼬리 3개 기준, 여기는 최근에 윗꼬리 기준 고점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 다음 CU 박스 7.6%, 한동훈 이민 정책 관련주고 의료 AI도 됩니다. 신규 상장주고 상장하고 상장 시가 이탈 그리고 저가 이탈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저항, 또 근사치 가격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장중 돌파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 요 가격은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먼 나라 얘기지만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전고점 몸통 기준으로는 여기 이렇게 근사치 가격이니까 체크해 두시고, 최근에 밑에서 박스 주다가 한번 돌파 나왔습니다. 이때 한동훈으로 올라온 거겠죠. 그리고 이 박스 상단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밀려버렸고요. 밀리면서 역배열로 빠지다가 시간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8,150원까지 올라왔고요. 기존의 박스 상단 8,350원 정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다시 원래 1층 자리로 내려온 상태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면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착 성공하면 전고점 몸통 9,300원, 그리고 윗꼬리 9,900원 정도 저항 보시면 되고요. 121선도 보시고, 61선도 볼까요? 최근에 61선 안착 실패하고 밀렸네요. 61선 가격은 8,600원입니다. 8,600원은 여기 작은 박스 상단 가격이기도 하고요. 지지는 금요일의 저가, 그리고 최근에 신저가 7,000원 보시면 되고, 7,000원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지하실로 계속 무너지는 흐름이니까 반드시 대응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겠죠. 다음 태양금속부 한동훈 관련주고, 연속 급등 나왔다가 고점 음봉 윗꼬리, 그리고 5일선 이탈 쭉 빠지다가 15일선에서 반등, 그리고 또 요 가격이 5일에 장대 양봉 시가랑 겹치는 자리였죠. 여기 9,000원 지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5일선 회복을 해줬고요. 5일선 회복한 자리에서 시간에 반등. 11선 가격인 11,0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1차로 중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고점 꼬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M 패턴 나와주는 중이고요. M 패턴 올라왔다가 쭉 빠졌고 M 패턴으로 올라오는 중이다. 이렇게 끝까지 올라갈지, 도중에 밀렸다가 이탈하고 쌍봉 이탈로 좀 힘이 죽을지, 맥점이 되는 자리가 이제 9,000원, 9,000원이 가장 중요한 맥점이 되었고요. 그 다음 여기 전고점은 15,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리 무시하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태양금속 보통주는 2%, 최근 요렇게 박스였고 상한가 시가 그리고 전고점 몸통 꼬리, 크게는 요렇게 박스, 작게는 요렇게 박스. 현재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역배열은 요렇게 잡혀있죠. 다음 PCL 6%, 100억 정도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진단키트 관련주라서 코로나 때 쭉 크게 올랐다가 뒤에 쭉 빠졌습니다. 제자리 정석 차트 한방, 두방, 세방, 그리고 뒤에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내려갔죠. 완전 정석 차트, 제자리 차트 항상 조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크게 오른 애들은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진다.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 올라와 주고 있고, 최근 1년선 안착하고 요렇게 박스, 작게는 요렇게 박스, 전고점이 요렇게, 그리고 꼬리 위에 2년선, 저항대 3개 요래 보시고, 지지는 하나, 둘, 셋. 다음 라이온 캠텍 5% 자사주 취득 결정 20억 정도, 주당 100원 현금 배당 결정도 했고요.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고, 얘도 급등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쭉 빠지는 제자리 차트, 최근에 5,200원 저가 찍고 박스 형태로 3,200원이죠. 3,200원 3,200원 이탈하면 계속 3,165원 여기 신저가 자리가 있네요.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고, 요 박스 돌파가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박스 주다가 이탈하면서 죽었던 흐름 체크하시고 쭉 제자리,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나왔네요.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일까지 약세 정석 패턴이고요. 금요일에도 헤드앤숄더 공부했었죠. 셀트리온 제약 21년도 20만원 지지 중요하다, 헤드앤숄더 출연했다. 이탈하면 크게 제자리까지 빠진다. 그 자리가 여기였고, 이탈하니까 결국 크게 무너졌죠. 이렇게 고점에서 쌍봉이나 대문자 M이나 이렇게 헤드앤숄더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뜨면은 오른쪽 어깨 깨질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깨,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래서 헤드 앤 숄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줌인터넷,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4% 마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서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추진한다. 가짜뉴스 차단한다, 이런 걸로 반응이 최근에 있었죠. 데이터 관련주, 월봉은 바닥권,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한번 추천드리고 수익 나온 적 있었고요. 그 뒤에는 제자리까지 빠졌고,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여기를 기준으로 이번에 또 올라오다가 저항 맞고 떨어졌고, 만약에 또 올라온다면 또 요 구간에서 저항 생각해야 되겠죠. 현재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박스 하단 자리입니다. 다음 일봉, 여기서 추천드렸었죠. 약배열 끊는 자리, 급등 나왔다가 밀렸고, 최근 올라오는데 반년선 저항 걸렸고요. 또 올라오면 반년선 저항대 1차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 박스 매매도 이전 영상에 카이누스메드, 카나리아 바이오, 이 영상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박스 매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것 좀 보고 잘 대응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1년선 저항 걸리고 떨어졌고요. 여기 13일에 한번 2년선 근사치까지 갔다가 밀렸고, 장기 입형 기준으로 앞으로도 계속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저가, 신저가 가격은 2,700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려야 될 거고, 이탈이 없으면 요 박스 돌파 시도하면서 돌파 한착하고 차례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다음 코리아서 우 3.9%, 네오셈 2.7%, CXL 관련주죠. 네오셈 추천하고 하루만에 상한가, 이틀 만에 2연상 나왔고요. 제2의 한미반도체, 이 섹터 부각이 되면서 강력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호킨스전자 3일 만에 38%, 네오셈 2일 만에 2연상, 코리아 서키트 2일 만에 30% 이렇게 수익 크게 주고 밀리다가 일부 시간에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코리아 서우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13% 고가 찍고 시가 이탈하면서 쭉 제자리까지 빠르게 밀렸네요. 우선주의 특성이죠. 얘네는 호가가 얇아가지고 올라갈 때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시원시원하게 내려옵니다. 이때도 이렇게 제자리, 같은 패턴으로 제자리로 딱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여기도 기준점이 시가 이탈하면서 죽었고, 시간으로 7% 반등 나왔고, V자 반등으로 바로 쭉 올라갈 확률보다는 좀 올랐다가 내려오고 횡보하는 식으로 시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때도 횡보하는 시간을 좀 준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지금도 동일하게 횡보하는 기간을 좀 두고 이후에 또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13일에 상한가 시가 7,140원, 여기가 481선이랑 일치하는 자리죠. 여기를 계속 지켜줘야 힘이 유지가 됩니다. 이탈하면 침체가 더 길어질 거고요. 지키면 그나마 좀 빠르게 반등을 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호킨스전자,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얘네는 추천주라서 앞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앞에 보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 활용하시고. 다음 라온피플,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파트너인 TDG를 인수했다. 외형 확장에 속도가 붙는다. 3%. 월봉 여기 역배열 쭉 내려오다가 역배열 끊고 급등, 뒤에는 박스 주다가 이탈을 한 상태고요. 여기 추세선 이탈하고 죽은 것도 체크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들, 여기가 반대로 매수 타점, 밑에서 양봉 연속 3개 뜨고 급등이 나와줬네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큰 박스로 됐죠. 여기 저가 부분까지 빠졌다가 밑꼬리 가격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8,000원 전고점 하나, 9,000원 전고점 두 번째, 꼬리 1,400원 정도, 일봉 요래 역배열 끊고 급등 한번, 또 여기서 역배열 끊고 급등, 전고점이 8,500원 정도, 꼬리가 9,100원 정도. 일단 추세 타면서 올라오고 있고, 481선 2년선 저항대, 지지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1선 15일선 정도 이렇게 추세 타고 있고, 전고점 구간 월봉에서 본 저항대 그대로 거의 근사치로 보시면 되고요. 얘도 파동이 크게 나와주고 있으니까 오를 때 시원하게 올라가고 내릴 때 시원하게 내려가는, 좀 단봉으로
짧은 봉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파동이 크니까 혹여나 여기 이탈하게 되면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8,500원 종가 상한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시간으로는 8,100원까지 올라왔어요. 다음 LS 머티리얼즈 3%. 얘도 앞에 찍어놨으니까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다음 와이즈버즈 3%. 메타 SNS 스레드가 유럽 출시. 메타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부각. 월봉 7월에 스레드 출시하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그 스레드가 유럽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역별 살짝 끊어준 자리, 전고점 1,600원, 그 다음 1,800원, 2,200원, 여기 2,000원, 뭐 200원 단위로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 이때 개파락, 고점 음봉 윗골이 떴고 요 개파락 주의해라. 보라까지 1차적으로 빠진다. 그리고 밑에도 갭이 있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갭까지 다 빠졌습니다. 단기에 이런 우다다다 올라가는 급등이 나오면 뒤에 쪽쪽쪽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라. 미리 경고를 드렸습니다. 앞에도 계속 설명했지만 이렇게 시가 이탈하면 전날에 종가까지 빠지고 또 이렇게 이탈하면 이런 싱크홀 항상 싱크홀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쪼르륵 빠르게 빠지죠. 스레드 출시로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왔다. 그리고 스레드가 유럽 진출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올라와 주고 있고요. 시간으로 1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2년선 가격이 15,000원이 아니라 1,500원, 1,450원, 1450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2년선 안착이 중요하고, 다음 꼬리. 저항대는 아까 월봉으로 다 체크했죠. 그 2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매물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여기를 올라선다면 여기까지는 또 힘이 강하게 열리는 구간이긴 합니다. 이렇게 막대기 하나밖에 없죠. 저항대가. 여기는 이런 거 보면 강력하게 매물대들이 탄탄하게 자꾸 걸리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걸리죠.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매물이 없고 여기 젓가락 하나 조금 있기 때문에 매물이 적은 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년선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1,7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매물이 거의 없다 보면 된다. 다음 하이드로 리튬 3%, 리튬 플러스 2.9%. 얘도 추천주라서 앞에 설명했습니다. 타임라인 활용해서 앞에 보시고요. 다음 KINX 3%. 월봉 M 패턴으로 역대 신고가 나왔고요. 여기 추세 타다가 쌍봉 이탈하면서 죽었습니다. 여기 쌍봉 이탈한 구간이죠.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7만원 정도 이탈하면서 죽었고요. 다시 7만원을 회복을 해줘야 돼요. 회복을 못하면 이제 크게 빠질 수 있다 볼 수 있는 제자리 차트 주의 구간이죠. 크게 빠졌습니다. 크게 빠지다가 역별 돌파를 시도하는 구간, 이렇게 끊고 올라와 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 저가를 지켜줘야 되고요. 박스가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6만원 정도, 정확히 58,000원 정도 안착해주면 다시 힘을 돌릴 수 있는 자리, 빼꼼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역배열 돌파 후에 박스 돌파 자리, 무릎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 되는 거죠. 손절 잡고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올라갔다가 밀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 20% 정도 수익권 나왔으니까 보유선 대응으로 챙겨주고 또다시 여기 회복해줄 때 들어가면 되죠. 이 구간에서 다시 M 패턴으로 올라와주는 구간, 또 전고 돌파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같은 타점이에요. 왜? 전고 돌파 나와주니까 두 번의 전고 돌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N, 또 여기서 N이 반복이 되면서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돌파해주고 뿅 올라갔죠. 이렇게 세 번의 주요하게 돌파를 보여주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갔네요. 크게는 10만원, 그 다음 9만원 지지 두 개 보시면서 추세 타시면 되고요. 일봉상으로는 105,000원 1차 지지, 그리고 금리를 시가 99,300원 이렇게 두 개 지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전고 돌파 자리 이렇게 박스였다가 여기 뚫고 올라갔죠. 이 자리가 9만원, 위에 중간값으로 94,400원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9만원 이탈하면 다시 8만원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 하락 종목 하나 볼게요. SAT 마이너스 7.9%, 원희룡 테마, 정치 테마로 상승이 나왔고, 월봉 여기 역배열 끊고 정배열로 돌리고 올라오다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3,600원 정도, 종가상 3,6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꼬리 하나, 꼬리 둘, 꼬리 셋, 꼬리 기준으로 저항대 보시면 됩니다. 일봉 원희룡 테마로 거의 상한가 근접했다가 시간외로는 빠졌고요. 시간외로 3,200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왔고, 자 여기 기존의 저항대였던 자리 지지 보면 되죠. 2,950원 여기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1차로 3,100원, 여기 2차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3차 장대양봉의 시가 2740, 다음에 최근에 저가 보시면 되고요. 태성이랑 HLB까지 볼게요. 하락 종목. 태성 마이너스 5%, 반도체 호황에 올랐다가 고점 윗꼬리 시가 이탈, 여기 싱크홀 개파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또 빠졌고, 급등에 따른 당연한 조정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3,700원 정도까지 빠졌고, 지지가 이제 3,500원, 3,250원, 3,040원 정도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HLB 생명과학, 국내 리보세라닙 조건부 허가 신청 자진 철회를 했다. 다만 회사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가난 신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일축을 했다. 약물의 약효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자료 확보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자진 철회를 했다. 자료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재신청 예정이다. 생각보다 큰 악재는 아닌 것 같고 해서 하한가까지는 안 가고
마이너스 4% 정도대에서 약하락이 나온 것 같네요. 최근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HLB 관련주들이 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었죠. HLB 생명과학 이렇게 크게 박스, 좀 박스로 정직하게 움직여 주다가 상단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역배열 끊고 올라가 주다가 현재 좀 시간으로 하락이 좀 나왔고요. 1년선 안착했고 힘받다가 하락. 장기입형 기존의 저항대들이 다 지금 지지로 또 바뀌니까 장기입형 기준으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다음 HLB는 예전에 중장기 추천주였죠. 요거를 1파로 보고 여기 중장기 추천드리고 2파 나왔고 다음 또 여기 추천드리고 3파가 바로 쫙 나와줬습니다. 뒤에는 이제 지금 상승 파동 3개가 다 나왔죠. 3개의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하락 파동으로 이렇게 저점이 좀 낮아지면서 움직여 주다가 이번에 역배열 끊고 또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44,000원, 5만원, 콜이 6만원, 전고점 또 이렇게 주요하게 4개의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큰 박스 얘는 장기평이랑 좀 많이 멀어졌고 금리율의 시가 38,000원 그리고 또 시가 35,400원 주요하게 이렇게 3개 지지 보면 됩니다. 42,000원 하나 위에 넣어주고 다음 HLB 글로벌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쭉 정석 제자리 차트가 나왔고 일봉은 최근에 121선 저항대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고 또 맞고 떨어졌다가 금요일에 안착 4,200원 121선 그리고 전날의 시가 3,900원 정도 3,400원 그리고 여기 3,600원 4개 지지 보시고 저항대는 꼬리 1년선 이전에도 121선에서 딱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참 정직하게 움직였네요.